종과라 고로수지 감하고 물건은 가히 끝까지 지나치지 못하느니라. 대과라고 하면 크게 지나쳤다라는 거니까 크게 끝까지 지나치지 못하느니라. 그러고 지나치지 못하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빠져버리죠. 그래서 수지 감이라 빠질 감자의 감입니다. 그래서 감께로서 받았고 그 감에 대해서는 자 29번째 괴입니다. 책으로는 243쪽 그 다음에 작은 책 갖고 계신 분들 29번째 괴상이죠. 그 보면은 감이라 그랬는데 습감이라 그랬습니다. 습감. 중산감 그랬죠. 중수감. 거듭거듭했다 해서 거듭중자를 썼고 그 다음에 흙덩이가 계속 패이는 물이 지나가면 계속 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덩이감이라고 표현했고 그 구덩이에 물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니까 감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빠질 감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공자가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공자 표현이 아니라 저기 문왕도 뭐라 하냐면 습감이라 그랬죠. 거듭했다. 그에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 물이 지나가면 한번 슬쩍 지나가면 안 생기죠. 계속 지나가면 깊이 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습자가 거듭이라는 뜻이죠. 우리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로와라고 할 때 시습이라 할 때 습도 거듭 습자입니다. 다시 말해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새가 날갯짓을 배우면서 어떻게 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팔 힘이 나올 때까지 그 다음 뭐예요? 배우면서 먹어가면서죠. 먹어가면서 엄마가 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 날갯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거듭한다라는 습감이 되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래서 거듭거듭한다라는 거죠. 한 번에서 익히는 것이 아니고 몇십 번이라도 그저 몇백 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 한다 그랬나요? 아니 죽을 때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한 번에 모른다. 이거 뭐 주역 한 번에 아이고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인일능지여든 다른 사람이 한 번에 능하거든 기 백지하고 나는 100번 하고 인일능십이거든 다른 사람이 한 번에 능하거든 기 천진이라. 다시 말해 몇 배의 노력? 100배의 노력. 10번 곱하기 100 하면 1000번이잖아요. 한 번 곱하기 100 하면 100번이고 100번에 우리가 그래서 100배의 노력을 한다 표현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거 쉬운 얘기 아니죠? 결코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자 습감이라 그랬으니까 습감은 거듭거듭 하는데 유부하여 이렇게 됐네요. 그죠? 미도움이 있어서 유시명이니 마음이 형통하니 그래서 그로서 가면은 유상일이라 숭상함이 있으리라 그랬네요. 참 뭔 소린지. 자 습감이다 괴상 그대로 보는 겁니다. 시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괴로 보자면은 바깥에 있는 괴나 안에 있는 괴나 뭐 속에 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마음이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시명이라 표현했고 그 앞서서 유부라 미도움이 있다 그랬어요. 참 어두운데 바깥으로는 참 어두운 것 같은데 속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가운데 있으니까 중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말을 갖다 붙이라 그랬으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관상계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생김새를 보고 우리가 말을 붙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 어떻게 생겼다 어떻게 생겼다. 근데 말을 붙일 때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저 사람 좀 미워하거든요. 그럼 말이 삐딱하게 나오겠죠. 저 사람의 장점인 말을 못 봅니다. 내가 저 사람 참 좋아한다 그러면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것도 역시 단점 안 보면서 이걸 또 포장도 해주죠. 그러면 이거는 바르게 본 게 아닙니다. 자, 중정한 마음으로 보려면은, 그죠? 중정한 마음으로 보려면은 그 사람이 단점인 바가 있더라도, 그죠? 단점을 볼 줄 알고 장점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점만 들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장점인 바에 갖다 쓰면은 되는 거죠. 밉다고 해서 배제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른바 이제 편파가 이루어지는 거고 당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극히 바깥으로 어두운 듯한데 안으로는 참 중실합니다. 그죠? 중실하다는 마음이 참 알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참으로 미도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미도움의 참이 되는 바로
부라는 말이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부하여, 유부하니까 당연히 마음이 심히 형통한 거죠. 그래서 유시명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이 사람을 숭상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중용의 도로서 표현을 할 때 중용이 가르쳐주는 말이 뭐냐면은 정성성자의 성이었죠. 정성스러움이 있으면 곧 밝고, 밝으면 곧 정성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주역의 괴상으로 표현할 때 정성스럽다. 우리 옛날에 치성 드린다 그러면 한밤중에 자수의 물을 정화수로 떼어놓고 그 다음에 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을 바로 정성성의 성으로 표현을 하고, 중수관계는 그래서 즉히 정성스러움으로 표현하고, 남방의 그 이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과 명의 관계로도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습감은 바로 결국 뭐냐면 중험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듭거듭 험하다. 왜? 가도 또 또랑이요. 또 가도 또 또랑이요. 그저 큰 물 져 있는 계속 물 건넜는데 또 물 건너야 되고 또 물 건너야 되면 참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거듭 험함이니, 자, 수류이 불령하며, 그런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흐르면서 그 강을 채우든가요? 안 채우죠. 불령이라 그랬습니다. 가득 차지 아니하고. 다시 그 다음에 계속 다시 사람의 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래서 덕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죠?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엄이 불실기신이니, 자, 어려운 가운데 험한 가운데에서 행하는데도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니, 그 믿음이다 그러면 아주 어려운 일을 행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좀 하다가 도망갈까? 지도자가 저 자리에 있는데 과연 우리를 놔두고 저 6.25 때 저 한강다리나 끊고 도망갈까? 이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 지도자에 있는 이 사람은, 그죠?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이 어린 백성들을 다 끌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 의미 거기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엄이 부실기신이니,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니, 유시명은 그래서 오직 마음이 형통함이라 함은 내이 강중야여, 이에 강으로서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둘 다 구이나 구호나 다 둘 다가 강으로서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감에 숭상함이 있음은 행유상은 뭐가 되느냐? 왕유공예요. 가서 공이 있고, 이를테면 우임금이 치수사업에 나가서 마침내 공을 두었죠. 그래서 우리 천자문에도 뭐라고 써 있던가요? 구주우적이라. 그죠? 중국을 지금 스스로도 뭐냐면 구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옛날 우가 치수사업을 하면서 마치 그 산으로 해서 대천으로 해서 쭉 막고 여기서 무슨 옹주 뭐 쭉 나눈 것을 구주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 구주라고 하는 것은 뭐에 근거하냐면은 이거죠. 정전법에 근거하는 거죠. 정전법에 근거해서 이거는 왕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변방을 이렇게 해서 구주로, 그래서 구주를 받아 온 나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임금의 치수사업에 구주 뭐라고 했죠? 구주우적이라. 구주는 바로 우임금의 자취라 이렇게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이전에 그래 천하국가를 통일한 것은 주나라로 해서 끝났다가 춘추전국 시대에 굉장히 기나긴 세월을 거치고, 거의 몇 년인가요? 천년 거의 한 700~800년의 세월을 거치다가 진나라가 다시 천하를 통일해서 중심국가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구주우적이요 백군 진병이라라고 해서, 자, 만약에 진나라가, 진시황제가 물론 이제 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나쁘게 평가를 하긴 했지만은, 진시황제가 어쨌든 다시금 그렇게 해서 거의 천여년의 세월을 흐른 뒤에 통일국가를 이뤄냈잖아요. 그죠? 그 700년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하여튼 뭐 중간에 주나라 뭐 계속 있긴 있었지만 있으나마나한 존재니까 거의 700~800년에 저렇게 황제국가를 세워놓고, 어쨌든 중간에 뭐 5, 16국에 이거나 남북조 시대도 있긴 했지만은 하나 같은 열망은 어쨌든 중원 땅을 통일해서 뭐가 돼야 된다? 그죠? 최고의 지도자가 하나 나와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바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중국이 저렇게 있을 수가 있죠. 중국이 만약에 지금 저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아니했어도 지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만의 아주 독특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큰 짐덩이를, 그죠? 끌고서는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구주우적
백군진병이라고 하는 천자문의 그 얘기가 아주 잘 맞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그죠? 가서 공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가서 공이 있다. 그 다음에 험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가서 또 공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덕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고, 자, 천하의 험한 것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하늘도 험하죠. 하늘의 험함이라는 건 뭐냐? 워낙이나 높고 높아서 불가승냐여 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땅의 험함이라는 것은 뭐냐? 산천구릉이 있는 거죠. 산이 있어서, 워낙 큰 산이 있어서 가로막아서 가지도 못하고, 큰 데가 있어서 쉽게 건너지 어렵고, 그 다음에 구릉들이 두루두루 있어서 험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험한 것을 험하다라고만 보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는, 그래서 왕과 공이죠. 왕이다 그러면 천자가 되고, 오늘날의 황제가 되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와 그 다음에 각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들이, 그 왕공이 설험하여, 그래서 험함을 베풀어서 뭐예요? 성벽도 쌓고 외적을 막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이수기 국하나니, 그 나라를 다스리니. 그러니까 특히도 왕도를 건설하는데 뭐예요? 우리가 낙양성을 하나 건설했다 그러면은 큰 담을 먼저 쌓죠. 우리나라는 작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조선왕조는 그런 게 없죠. 큰 담을 쌓고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바깥에다 뭘 둘러요? 해자를 둘르죠. 그 물길을 이렇게 두어서, 그 물길도 얼마만큼 넓게? 낙양성 올라가신 분들 봤죠? 그 앞에 그 위에 성벽의 그 위가 몇 차선 도로든가요? 몇 차선 도로쯤에 해당되죠? 한 4차선 넘나요? 10m 폭이 더 넓어요. 성벽 위 자체가. 그러니까 걔네들은 성벽을 어떻게 쓰냐면 워낙 평지니까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쌓죠. 이렇게 해서 쭉 쌓아 올라간 요 위가 10몇 미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몇 미터겠어요? 거의 20m 이상 되겠죠. 서서 이렇게 가는 방식이니까 제가 잊어버렸네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쌓고, 왜냐면 구릉처럼 산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바깥으로 해자를 돌리죠. 물길 얼마 파겠어요? 얼마를 파야 되겠어요? 준마가 딱 뛰어가지고 건너지 못할 정도. 이거 기본적인 해자 파는 원칙입니다. 저 로마 대성벽에 나오는 해자 마찬가지에 확 뛰어서 건너지 못할 정도, 가다 빠지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그 험함을 이용해서 이로써 뭐를 지켰다? 나라를 지키는 거죠. 이로써 그 나라를 지키니 이수 기국 하나니 험지시용이, 그래서 험의 때와 쓰임이 크도다. 그러니까 험하다라고 해서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나라의 이로움에 보태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군자라면은 어떻게 되느냐? 상활, 수, 천지, 습감이, 거듭천자입니다. 물이 거듭거듭 이름이 바로 습감이니, 그러니까 이제 문왕이 습감이라라고 한 것을 그대로 받았죠. 군자 이하여 항상 거듭거듭해서 계속 나가는 건 뭐다? 상덕행이죠. 덕행을 항상 하면서, 그 다음에 습교사, 가르치는 일을 익히느니라. 가르치는 일을 익힌다라고 하는 것이 저처럼 지금 이렇게 해서 뭐 강의하는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화하는 일이죠. 백성들을 교화하는 일. 위정자로서 백성들을 교화하고 섬기는 일. 습사. 그냥 단순히 일이 아니죠. 교화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일들을 계속 익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물의 성질을 뭐라 그랬죠? 윤하라 그랬죠. 아래로 흘러가면서 만물을 다 적신다 그랬습니다. 끝없이 계속 흘러가면서 그 다음에 적셔놓고 공을 이뤄놓고도 그 내공이다 하고 자랑하던가요? 아니죠. 계속 아래로 계속 흘러가면서 또 하나의 큰 물을 이뤄나가는 거죠. 그래서 노자 같은 경우 상선은 약수다 이렇게 표현했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표현했듯이 바로 군자는 바로 물과 같은 그러한 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물이 아래로 흘러가면서 만물을 적셔주는 것. 그것이 물의 덕이 내는 거죠. 그래서 상덕행, 그 덕을 항상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교하고 서로 섬기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계속 익혀라 라는 거죠. 그렇게 익혀서 그 다음에 저기 자리에 나아가라 라는 뜻이고요. 자, 다시 199쪽으로 들어갑니다. 보면 감자는 함냐니, 감이라고 하는 것은 빠짐이니,
간필류 요 소리라. 빠지면 반드시 걸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서 빠집니다. 여기 실하니까 걸렸죠. 그리고 우리가 강에 빠진다 그러면 빠져봤자 돼 강밑바닥이죠. 한밑바닥에 걸립니다. 가봤자 여기다 걸립니다. 그게 걸릴 리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자, 이거는 살로 익게가 되고 잘 보면 빠질 감자이긴 하지만 습감이라 습감 나올 수 있는 게 또 익힌다라는 게 그대로 내 호께 보면 살레 익게 나오죠. 우리 저 호께 개념을 공부 안에 조금 덜 했는데 호께는 맨 아래 맨 위에 있는 걸 빼놓고 위에서 있는 세요, 아래에 있는 세요, 위에 있는 세요를 그대로 위에 상괴로 삼고 아래에 있는 세요를 밑으로 삼는 거라 그랬죠. 이걸 뭐라고 한다? 혹괴라 한다 그랬습니다. 혹괴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기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죠. 살레 익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가다가 걸리는데 그래서 걸린다라는 걸릴 리괴에 바로 중화 리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있다라는 건데요. 걸리면은 또 어떻게 돼요? 잘못 걸리면 여기 태풍 대곽해 또 나오죠. 태풍 대곽해. 그래서 걸리면은 그래서 크게 걷는다라는 건데 이 걸리는 게 뭐가 걸려 있느냐? 불이 두 개죠. 하늘에 불이 두 개는 뭐예요? 낮에는 해요, 밤에는 달이죠. 해와 달이 어디에 걸려 있고 하늘에 걸려 있고 산천 동식들이 전부 다 어디에 걸려 있고 땅에 걸려 있고 서로 다 걸리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걸린다라고 하는 걸릴 이꾀인데 걸릴 이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소리니 수지일이라 이자는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걸림이라라고 하는 걸릴 이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는 이하라. 자, 이하라 우리 이를 보통 이렇게 쓰고 맨 처음에 뭐 모를 때는 뭐 주역이다 뭐다 모를 때는 이는 떠나갈 리로만 표현했죠. 떠나간다 표현은 자 걸릴 이자죠. 해와 달이 걸려있듯이 걸려있는 것이 되고 걸려있는데 해와 달이죠. 그러니까 무슨 리? 밝다라는 뜻이 나오죠. 그리고 해와 달이 걸려있고 밝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불이죠. 불은 뭐예요? 타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떠나다라는 뜻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은 이렇게 걸려있죠. 해와 달이 걸려있으니까 세상이 환하게 빛나죠. 그래서 어떻다? 아름답다. 그래서 제목도 하나 나오죠. 모든 떠나가는 것은 왠지 아름답다. 그저 뭔가 이렇게 좀 아쉬움을 남기고 그래서 떠나가는 것은 아름답다. 뭐 이런 아마 제목도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는 이하라 이렇게 이때 이자를 걸릴 리자를 읽어야 됩니다. 그죠? 고구려 우리 고려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원래 고리가 되는 거죠. 고리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 중국말로 해서 들어가면 뭐가 돼요? 꼬레가 되죠. 그죠? 이게 맞아요. 그죠? 고리라니까 걸려있다. 높게 걸려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고구려나 고려 같은 경우는 동이족들 기본적인 수도가 어디예요? 높은 산 위주로 이렇게다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하라라고 했고 이게 30번째 그 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30번째 괴를 보고 여러분들 책으로는 244쪽을 보시면은 자 이는 이정하니라고 되어 있죠. 이는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형통하니 밝으니까 당연히 형통하고 그 이를 이정하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 다시 말해 바르게 함이 이롭다. 여기는 바른데 특히도 의정자는 그러나 바르지는 못하죠. 그러나 중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흉 비누하면 길라라. 일단 기른다라는 이름으로 읽을 때는 흉이라 읽습니다. 아까 그친다라고 할 때는 그칠 축, 대축, 소축 그랬죠. 여기서는 길을 흉입니다. 그래서 흉 비누하면 길하리라 라고 했고 암소를 기르면 길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암소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선천에서 후천으로 지금 넘어가는 마지막 30번째 괴입니다. 그래서 자 후천을 대비하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우리로 길을 흉으로 읽으세요. 흉비누라고 표현했고 자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오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전 그렇고 오후 그렇죠. 오전 오후 흉자 대축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기른다라고 할 때는 길을 흉이라고 휴에다가 기억
휴에다 기억 흉이라고 읽습니다. 흉비노라고 표현했고, 자, 이 지금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미 선천팔계, 후천팔계 보셨지만은 선천팔계는 뭐라고 했던가요? 자,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자,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쁘게 안 돼. 자,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 일건천, 자, 이태태, 그 다음에 삼리화, 사진례, 그 다음에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해가지고 선천은 자, 건곤을 한 축으로 하여서, 그죠? 건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 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딸들이 자, 아버지를 돕는 상이 되고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아들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남성 중심 사회라 흔히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후천에 가면 상황이 확 달라지는데 감기가 이렇게 해서 이곤, 그 다음에 삼진, 사손, 가운데 오중에서 이제 인사적으로 사람이 가운데에서 다스린 거죠. 그 다음에 육건, 칠태, 팔간, 구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활동하는 데를 보면 활동하는 데는 여기가 오늘 중심이 돼서 나머지는 돕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후천을 보면 어때요?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다가 있죠. 전부 다 음의 괴입니다. 그죠? 자, 가장 가운데로 중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소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온통 뭐예요? 저 구석으로 아버지가 여기가 있으면서 나머지 아들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래서 음의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서 자, 음들을 이렇게 음을 잘 길러야 된다라는 면서 빈누 그랬죠. 자, 소를 보통 이제 불귀에다가도 많이 표현한, 보통은 이제 곤귀에다가 불을 많이 비유를 하냐, 소를 비유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밭 간다, 한낮에 뭐 밭을 가는 소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암소를 기르는 것이 길하리라라고 해서, 자, 세상의 때가 바뀌면은, 자, 여자들이, 그죠, 활동하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도 이건 보면 뭐라는 소리예요? 교육을 시켜서 잘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 공자가 단전에 이는 이하니 그랬죠. 이는 이하니 1월이 이호천하며 자 하늘을 봐라 해와 달도 하늘에 걸려 있고 그다음 백과 초목이 이호토 그다음 땅에 걸려 있으니 중명으로 거듭된 밝음으로 이리호 정하며 그저 거듭된 밝음으로 바로 바른 데에 걸려 있으며 바르게 각각이 제자리에 걸려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르게 걸려 있어서 이에 천하를 화성한다 그랬습니다. 두루두루 다 교화하여서 이룬다. 심지어 어디까지? 음들까지 여자들까지 이렇게 표현 음들까지 다 교화를 하나니라. 그래서 유리호 중정고로 유가 중정한 데 걸려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기와 구이가 바로 가운데, 그죠? 가운데 중정한 데 걸려 있고 중하면 바르다라고 해서 보통 정중 다 통합니다. 가운데에 걸려 있기에 있으므로 형통하니 그래서 유가 가운데 하면서 이건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으로 다스리는 사회되죠. 철저하게 문입니다. 음으로서 밝음이 되니까 이건 우리가 대표적인 뭐냐면 역시 문명한 모습으로서도 비춰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극히 문명하고 밝은데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문명이라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그냥 중명이라라고만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문체가 난다라고 하는 그 음이 바깥으로 두 양을 이렇게 꾸미는 상이 되네요. 그래서 유가 중정한 데 걸려 있으므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덕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 암소를 기르는 것이 길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상전의 표현에서는 공자는 명양 그랬습니다. 밝음 둘이 양명이라 표현하지 않고 명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양명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한 하늘에 지금 해와 달이 두 개 동시에 있는 것이 되니까
밝은 것 두 개라. 해가 지면은 달이 뜨고 달이 지면은 다시 해가 뜨고 해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밝은 것 두 개가 바로 이 꾀를 지었으니 그래서 항상 대인이 이를 보고서 이로써 계명하여 조우사방이라. 밝음을 이어서 그랬습니다. 낮에는 해가 비춰서 밝고 어두운 밤에는 달과 별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천하가 두루 항상 밝은데 그래서 대인동. 자, 이제 군자 대인이라 그래서 특별히 대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인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천하를 두루두루 밝게 비춘다. 다시 말해서 밝은 정치라고 하는 명치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죠. 밝은 정치를 그래서 지향을 하더라. 정치도 우리가 명정전이라고 덕수궁 같은 경우에 임금님 계신 궁궐에 명정전 붙이는 것도 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역의 상경입니다. 상경이고 실질적으로 건곤, 감, 이를 빼놓으면은 26개가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건곤이 기본체가 되니까 건곤을 중심으로 해서 감, 이, 꾀는 나중에 맨 나중에 하나씩 합쳐가지고 수화, 기재, 화수, 미재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해와 달 또는 이거는 물과 또 불 요 두 가지는 사람의 생활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주역의 상경은 28번째로 끝난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30번째로 해서 이제 그 상경이 두루 다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199쪽에 자, 거기 주자 같은 경우는 우는 상편이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를 석의 상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밑에 제가 참고라고 써놨죠. 그래서 석의 상전이 되고 그다음 그 아래부터는 석의 하전이 됩니다. 그 위에 다시 한번 보면 임천호씨라고 하는 분이 자 여대규가 이르기를 여대규 그러면 여대림 해가지고서 이런 향약을 만들었던 여씨 사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서교의 뜻은 유이 상인이 서하니 서로 간의 인함으로써 서로 간의 원인이 되어서 순서를 이룬 것이 있으니 이를테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오는 둔몽, 수송이 이것이고 왜냐면 자 둔하다 그러면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우니까 처음이니까 어떻게 돼요? 길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니까 길러준다. 상인 서로가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기르는 것은 뭘로 기른다? 음식으로 기르니까 음식 숫자에 수가 나오고 그런데 음식이 있다 보면 음식은 곧 재물이니까 거기서 뭐가 생긴다? 다툼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된 건 이건 서로 상인관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전혀 상반된 것 서로 간에 그저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서 순서를 삼은 것도 있는데 이럴 때면은 자 11번째 지천 택괴가 있으면 태평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거 망고 땡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천하가 그냥 비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괴와 택괴. 그 다음에 천하 동인 그죠? 그래서 비괴가 되다 보면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는 아이고 우리 다시 힘을 합하자. 그래서 동인. 원래 태비 동인한데 비괴부터 먼저 이제 앞세웠네요. 이것인데 자 어쨌든 그렇거나 저렇거나 우리가 중천, 건괴, 중지, 곤괴 같은 경우는 배합괴 형태죠. 나머지는 전부 다가 뭐가 된다? 중수감괴, 그 다음에 중하리괴도 배합괴 관계가 되고 나머지는 도전괴 형태라 그랬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도전괴 중에는 어떤 게는 상인관계가 있고 어떤 경우는 상반관계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돼서 나쁜 쪽으로 나가다 보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다시 정신 차려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천지간은 불출 상반 상인 이인이라 천지간에는 그래서 서로 상반되거나 상인되어서 나오지 아니했을 뿐이라 이렇게 하나 쓸 따릅니다. 말이 좀 이상하다. 나오지 않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독립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누구에 연원돼서 매여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서계의 상전 맨 처음에 시작하는 데는 바로 뭐부터 시작했느냐면 잘 보세요. 그 앞에 몇 페이지였던가 194쪽 한번 보세요. 194쪽에 시작할 때 뭐라고 되면 유천지 연후에 유만물이 생활하니
영천지지간자 유만물이라 고로 수지 둔하니라고 해서 건곤교는 빼놓고 얘기해놨죠. 그래서 서로 상인되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199쪽에 보면은 그래서 아까는 유천지 연후에 그냥 만물이 생언하니 영천지지간자 유만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석의 하전, 다시 말해서 하경, 주역의 하경을 시작하는 데는 또 뭐라고 됐냐? 공자가 머릿말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유천지연후에 유만물하고 유만물연후에 유남녀하고,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 바로 사람이죠. 사람도 이제 음양관계라서 남녀가 있고, 그런데 유남녀연후에 유부부하고 유부부연후에 유부자하고 유부자연후에 유군신하고 유군신연후에 유상하하고 유상하연후에 예의 유소존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자, 그냥 남녀가 그냥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회적 공동체의 가장 첫 단계가 되는 거죠. 그냥 남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서구 사회하고 우리 사회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그 교회 가면 10계명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 중에 뭐가 있나요? 예, 간음하지 말라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뭐예요? 대단히 간음이 많았다라는 사회겠죠. 그렇죠? 거꾸로 보면서 그랬습니다. 왜? 그런 사회가 아니었으면 애초에 그 말이 나올 리가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유목사회들은, 그러니까 그 옛날 원시 생활의 유목사회들은 계속 떠돌이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녀 간의 짝짓기가 멋대리는 경우가 좀 많겠죠. 그런데 이 농촌 공동체 사회에서는 정착 생활입니다. 만약에 그저 이웃집 여자가 마음에 들었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그 사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게 좀 차단이 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농촌 공동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다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은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가정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시작이 잘 바로워져야 되는데, 이름하여서 간음하고 뭐하가 되면 그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들이 뭐냐면 왕조가 무너지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왕이라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서는 수도 없는 여자들을 두루 취해가지고 궁궐에다 두고 그 속에서 계속 싸움이 들어가죠. 그럼 그 궁궐 어떻게 돼요? 그 왕조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너지는 모든 권력들은 보면은 원래 정비를 놔두고 나중에 후비가 올라오는 경우죠. 올라와서 이 이른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바로워지려면 무엇이 바로워야 된다? 부부관계가 바로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시경이죠. 그래서 시경의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관저편입니다. 관관조고 제하지주로다. 요조숙녀는 군저호구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녀가 따로 있다가 이제 때가 된 청춘 남녀가, 그리고 남자가 나무꾼이 와서 이렇게 봄날에 나무하러 내려왔다가 보니까 저 물가에서 나물 캐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었죠. 아가씨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그저 요조숙녀는 군자호구로다. 저런 여자를 짝으로 맞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굳이 나무할 일 없는데 공연히 나무하러 간다 놓고서는 그죠? 아가씨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뭐 했던가요? 참치행체를 좌우르주다. 그 아가씨가 앉았던 데 가리 가서 괜히 그냥 그죠? 야, 이거 그저 흘러가는 물결에 있는 나물이 나가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그 다음에 아가씨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그죠? 전전긍긍하는 거죠. 오매불망 하는 겁니다. 오매불망. 자다 깨다 하면서 잊지 못하면서 그저 전전반측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알아나가지고 그게 어떤 아가씨인지 알아나가지고 이제 중매를 서가지고 나중에 연애하죠. 그래서 금슬로 버타했도다 하고 나중에 그 참치행체를 뜯어다가 삶아가지고 뭐예요? 이제 사당에 고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돼서 종고락지라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의 관전은 바로 부부의 도가, 가정의 도가 바로진 연후에 천하가 바로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두는 겁니다. 그게 이른바 이제 문왕과 사씨의 그 만남을 거기다 둔 건데요. 자, 유학의 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쓴 거 아닙니다. 다 그 교묘한 그 작동 원리를 다 써놨는데, 그래서 남녀가 있고,
그냥 남녀끼리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나면 그게 이른바 가늠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농촌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착사회는 바로 부부의 도.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라 그랬죠. 만복지 원이요. 그 앞서서 뭐라면 생민지 시라. 백성이 나오는 시작이요. 만복지 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생민지 시. 백성의 시작. 부부가 되어서 자식들을 낳지 않으면 백성이 불어나지를 않죠. 그래서 한 가정을 잘 이루어야 자식들을 잘 키우죠. 여러분들 서구에서 보면 교육론을 썼다는 누구의 장자크 루소? 하느님처럼 떠받들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식 나가지고 전부 다 고아원에 갖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교육론 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자, 생민지시라. 그래서 가정이 안정돼야만이 자식을 잘 기를 수가 있고 사회가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민지시요. 자, 부부라고는 만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썼죠. 만복지 원이라. 옛날에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장에 이렇게 딱 앞에다 탁 써놨던 거, 옛날 사진 보면 가끔 이런 거 있는데 없나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표현했던 거더라. 그래서 자, 여기 남녀 연후에 그 다음에 남녀만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유부부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있은 뒤에 이제 생민의 시작이죠. 이제 양을 대표로 해서 그다음 모녀하지 않고 양선음후 그랬잖아요. 그죠? 부창부수 하듯이 유부자하고 유부자 연후에 이제 사회적 관계 바깥 활동들을 주로 남자가 하니까 사회적인 상하 관계가 있죠. 유군신하고 임금이 있으면 신하가 있고 임금과 신하가 있은 뒤에 비로소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더라? 상하 관계가 생겨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은 상하 관계라고는 표현하지 않죠. 그지? 상하의 그 질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의 관계. 그래서 상하가 있고 그래서 본격적인 사회적인 그 상하 관계로 인해서 상하가 있은 연후에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윗사람이 지켜야 될 것, 아랫사람이 지켜야 될 것. 그 예가, 그래서 예가 있고, 그래서 의리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와 의가 소조. 저기 그 어그러질 착자인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둔다라는 조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와 의를 두는 바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관계가 생기면서 군신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군신유 의죠. 군과 신과는 오직 뭐만 있다? 의리입니다. 의리 앞서 반드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예로서 맞이하고 항상 예로서 대하는 거죠. 자, 그 예로서 대하는 걸 가지고 공자는 그래서 군주를 어떤 군주를 만나든지 간에 예로서 만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저거 너무 아첨하는지 아니야?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야, 사람들이 내가 예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아첨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도대체가 무례한 사회더라라는 거죠. 자, 이른바 군주가 하는 것을 비판을 하더라도 만나서 할 때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평상시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다 막 욕하면 그게 되겠어요?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만난다는 건 뭔가를 그죠? 서로 간에 풀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가 없으면은 일이 풀어질래야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필두로 해서 그래서 먼저 뭐냐면은 바로 택산 함께는 얘기 안 하지 않았죠. 남녀 간에 만나서 뭔가 이렇게 정이 오고 가는 거는 빼놓고 먼저 뭐부터 얘기했냐면은 그래서 부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부부지도는 불가히 불구예라 고로 수지항이라 부부의 도는 가히 오래 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오래 하지 않고 중간에 끊어지면은 가정 파탄 나는 거죠. 가정이 파탄 나면은 국가 사회가 안정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항으로서 받았다라는 건데 이것도 또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옛날부터 부부간에 요즘뿐만 아니라 깨지는 경우가 참 많았구나. 대신에 뭐예요? 옛날에는 여자가 그냥 혼자 나가고 살고 싶어도 뭐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돈 벌 데가 없어서 그냥 저냥 살았는데 요즘에 어때요? 남자들 잘못하면 에이 나도 뭐 돈 벌다 하고서는 나간다 이 소리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쨌든 그 부부간에 오래도록 그저 검은 머물이 밥풀이 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참 많았는가 보다. 그래서 이것을 염려해서 성인도 오래오래 하라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한꾀 그죠? 한꾀를 이렇게 두었는가 보다. 남녀가 만난 뒤에는 오래오래 하라고 한꾀를 두었는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지금까지 상경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쭉 64개는 순서는
조금 좀 알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외워보세요. 눈 감고 외우시든 책을 보고 외우시든 제가 여기다 쭉 써나갈 테니까 제가 써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집에 가서도 이렇게 써가면서 외우시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개명 정도는 알아야죠. 아까 천자문 시간에 천자문도 저기 보면 임심이박 수쿵온청이라라는 말이 있죠. 그때 임자는 주역의 지택 임계요. 이는 천택 리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고 천자문 할 때 뭐 여러분들 공부하셨지만 제가 선천팔계 후천팔계 다 해주죠. 다 해주고 나중에 읽어보라면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읽어주고. 저 괴명은 몰라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한의 8개는 이렇게 외워라. 그 다음에 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읽어봐라. 하나씩 하라.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까지 했느냐면 이건 참 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 부끄러움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리고 이 나이에 이렇게 아무도 안 가르쳐줘.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가르쳐줬는데 어쨌든 나라가 안 가르쳐줬다고 모른다. 그것도 변명 아니죠.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면 스스로가 모르면 찾아서 익혀야 됩니다. 그죠? 분명히 다 익혀줬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죠? 지, 택 읽어야죠. 그 다음 몰라도. 그 다음에 천, 택 이렇게 읽어야 되죠. 둘 다 공교롭게도 보니까 하늘과 땅계가 위에 있죠. 그래서 이건 임한다. 이거는 밟아 나간다. 이렇게 되는데 둘 다가 이거 어디예요? 어디 우리 태극기에 괴 있잖아요. 그죠? 사괴가 있죠. 건, 곤, 감, 니.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개 어디서 왔을까? 봤더니 주역 8개 중에 부도종괴이더라. 그죠? 엎어놓거나 뒤어놓거나 뭐 하여튼 똑같이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더라. 8개에서 왔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찾아서 공부해야 된다. 우리 그죠? 추수동장 그랬죠? 그 어떻게 공부했던가요? 그러면은 추수동장 하면은 춘경, 하우, 추수동장 다 짝 맞춰서 공부하라 그랬죠? 그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 조금 이제 부끄러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성계가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민의 책무입니다. 이거 아는 거 그죠? 정말 책무예요. 모른다 그러면 정말 창피해. 야 나갔는데 밖에 나갔는데 그죠? 내가 공부하러 나갔다. 박사과정 받는데 그 너네 태극기 그거 뭐야? 나 몰라. 이러면 되겠어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에서 어디를 나가 장사를 하러 내가 나가든 뭐하든 이거 알면 굉장히 자부심 갖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는 외워야 된다. 주역 64개는 입안에 계신 분들은 외우셔야 된다. 이것까지 외우고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이 불러주는 대로만 할 겁니다. 중천, 건. 밑에서부터 올라오라 그랬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 문의는 똑같아도 자 본인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지, 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거는 서로 간에 이렇게 되니까 이건 배합계라 이렇게 표현했죠? 배합이라 배합계라 표현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둘이 만나서 누구를 낳는다? 아들을 낳아야 되죠. 그 아들을 낳는데 뭐가 필요해? 자식 낳는 데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술의 둔입니다. 물에서 자 물이 있고 밑에가 장남귀가 있죠. 술의 둔귀요. 그 다음에 도전돼야 되는 거죠. 이제 산수 몽귀. 그래서 물이 밑으로 흐르고 산수 몽. 자. 술의 둔이요, 산수, 몽이요. 이렇게 써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뭘로 길러야 된다? 음식으로 길러야 된다. 그래서 수천, 숙계요. 그 다음에 수천수 하다 보니까 뭐예요? 싸움이 나죠? 천수송입니다. 천수송인데 비가 지금 와야 되는데 비가 맞죠? 천수송입니다. 그죠? 천수송. 이거 성사가 일어나는 것이 되고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편도 갈라야 되죠. 이거 싸움이 나면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거느리고 그죠? 무리들끼리 이제 무리지어서 싸우게 되는데 치수 사괴가 되는 거죠. 자, 땅 밑으로 물이 이렇게 흐르는 상이 되고 그래서 사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침내 이기면은 이 사가 뭐예요? 나중에 임금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국가 건설을 해서 두루두루 무리들이 돕는 비익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비의 비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도왔더니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도왔더니 조금 이제 좀 쌓이는 게 있겠죠. 조금 이제 돕고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조금씩 쌓여서 일어나가는 거면서 조금 그쳐 있다. 그래서
풍천 풍천 소축계 이렇게 해서 소축이라라는 것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소축했으니까 이제 조금 쌓였으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자 그죠? 배도 부르고 이제 얘도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배도 조금 부르니까 얘 좀 찾아야 되겠죠. 사람이 밟아 나가는데 절도가 있어요. 그래서 천택 리익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택 리익괴로 해서 이게 10번째가 되는 거죠. 10번째 천택 리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째까지 다 풀어지니까 다시 또 하늘하고 땅 한번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하늘 한번 땅 한번 만나는 것이 뭐예요? 지천 택괴. 하늘이 저 잘났다고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데 그 하늘이 다행히도 높은 데서 다 베풀어 주는 거죠. 다 베풀어져서 땅에다가 다 줍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만물이 뚫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 역시 속으로는 물이 있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천태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태하다 보니까 다 베풀어 주니까 천하태평이 되는 거죠. 오만방자해지죠. 그러면 반드시 뭐냐? 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은 그저 너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너는 너대로 해서 나가려고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천하가 비색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비색하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죠? 우리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구나. 우리 민족 참 이런 것도 강해요. 그죠? 하게 되면 또 싸우다가도 다시 또 이렇게 합치는. 그래서 뭐가 된다? 천화 동인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또 하나로 또 힘을 합쳐서 또 하나로 합니다. 하나로 힘을 합쳤더니 어떻게 돼요? G70까지 들어가죠. G20 정상회의도 참석하고 그래서 화천 대유돼서 크게 그죠?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소유를 해요. 대유. 많이 이렇게 소유를 했는데도 자 항상 문명하게 밝게 다스리니까 어떻게 돼요? 참 겸손하기도 합니다. 그래 지산 겸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요. 자 높은 저 산이 땅보다도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군자라면은 자 끝까지 일을 마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군자 유종을 강조하는 게가 지산 겸이 되고 겸손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때 돼. 야, 저 높은 사람인데 참 겸손하더라. 좋아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저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지 예괴가 되고 그래서 내지에서 즐겁다라고 하는 내지 예가 되고 즐거워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우 저기 가면 참 재밌더라 좋더라 같이 가자 그러죠. 뭣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건 항상 뭘로써 따라간다? 도로서 덕으로서 따라가는데 그냥 무작정 택례 숙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양우음에서 따른다라는 겁니다. 양을 따라서 양선음후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양선음후에 그래서 택례 수가 되고 아이고 그냥 좋아서 따라가더니 꼭 사고 치죠. 뭐가 나와요? 삼풍곡계 그래서 좀 먹습니다. 그죠? 그냥 좋아서 따라가더니 일나게 돼 있죠. 일냅니다. 그래서 삼풍곡계 산 아래가 다 이제 바람이 들어가서 자 벌레 먹게 돼 있습니다. 자 벌레 먹었다 일냈죠. 일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가서 치워야 되겠죠. 그래서 고는 사야라 이렇게 표현했지. 일이라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일이 아니라 두루두루 세상이 다 일냈으니까 또 거기서 수습하는 또 군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더라? 지택님. 그래서 얼마나 좀 먹었는지 가서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 수습하려면 가까이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택님입니다. 그래서 임하여서 왕님 하셔서 가서 보셔야 되죠. 임금님이 사람 파견해서 야 거기 지진 났더라 얼마나 됐는지 한번 피해 상황 좀 보고해라 해서 직접 왕님에서 보는 겁니다. 왕님에서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루두루 이제 제대로 잘 정리됐는지 해서 도전해야 풍지관이 되겠죠. 한번 그래서 저 위에서 두루두루 보는데 백성들은 요 사람 보는 거죠. 그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관한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잘 딱 웅크리고 있다가 저자 과연 정치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뭘 가지고 본다 그랬어요? 어떤 상태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푸른 거고 관수이 불천이라 그랬죠. 세수대에다 손을 닦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직 제사 지내지 아니했을 때 대단히 그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정성이 그득한 상태 백성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 정성스러우면 아주 철저하게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서 이 사람은 뭐예요? 임금은 아 내가 다스린 세상을 두루두루
대관한다 그랬죠. 대관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하는 거죠. 관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하고 두루두루 봤더니 가서 다스리라고 돈도 내려보내고 했더니 또 놈들이 중간에 가다 삥땅을 쳐요. 그죠? 자기 호주머니로 가고서는 제 기금은 어떻게 돼요? 조금 내려보내고 제대로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할 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씹어야 되겠죠. 그래서 활에 서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서합계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서합을 했습니다. 씹을 놈들 씹어놓고, 그죠? 벌 줄 놈들 벌 주고, 그래서 씹어놓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산화피가 됐죠. 이제 저 빛나게 됐죠. 이 부정한 것들 다 쳐냈더니, 자, 깨끗하게 두루두루 천하가 잘 빛나게 되었습니다. 산화피. 산화피가 되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깨끗해졌나 싶었더니 어떤 놈들 또 쫓아가느라가 또 어지간히 또 문식해야 되죠. 결국 나중에 다 가면 씻길 걸, 다 깎일 거를. 그래서 비하다 보니까 너무 꾸미다 보니까 오히려 도로 다 갉아먹더라, 깎이더라. 그래서 산지 박괴가 됩니다. 산지 박했더니 또 깎였더니 어떻게 돼요? 아, 이것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또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지뢰복이 24번째 오죠. 24번, 여기 24절기 4입니다. 그래서 지뢰복으로 해서 다시 회복한다라고 했고, 자, 회복했다 그랬습니다. 회복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또 회복했으면은, 자, 두루두루 양기운을 회복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망령됨은 없어야 되겠죠. 허튼 짓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천례, 자, 무망이라라고 해서 천례 무망에서 장자가 아비의 뒤를 잘 이어서 망령됨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망령됨이 없었더니 어떻게 돼요? 크게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천 대축괴가 그 다음에 나오는, 양으로서 쌓는 거니까 대축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대축을 했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아, 이제 기를 수가 있죠. 두루두루 양현에서 두루두루 천하의 어진이들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래 이익괴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살래 이 두루두루 길렀더니 아무리 험난한 세상이라도 충분히 건너갈 수가 있죠. 크게 건너갈 수가 있다. 그래서 뭐가 된다? 태풍 대과. 여기하고 여기는 역시 둘 다 배합귀죠. 그 다음에 대과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중수 감괴, 그 다음에 중화 리괴. 여기도 역시 배합계로 이루어진 거죠. 이런 배합계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양 앞에, 그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서로 요 사이들은 전부 다 뭐다? 무슨 관계다? 도전괴라라고 했습니다. 서로 간에 엎어지면은, 서로 간에 엎으면은 상대방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자, 이것을, 아, 여기도 참 배합계죠. 빗개, 택개,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뭐냐, 한 바퀴 딱 잘랐다. 잘라서 그대로 뒤집으면 뭐가 된다?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천화동인 화천대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 다, 이런 경우 이제 도전괴. 그러니까 상경에서는 건곤, 그 다음에 태비, 그 다음에 뭐예요? 이대과, 그 다음에 이대과, 그 다음에 감리. 이 관계가 바로 배합계가 되고 나머지는 도전계로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집에 가셔서 외우실 거죠. 그리고 7일 내복할 거죠. 7일 후에는 다시 여기 돌아와서, 그죠? 요거 시연할 겁니다. 하나씩 나와서 다 시킬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